안녕하세요, 믿음지기TV의 믿음지기입니다. 저는 2024년 지금 12월 6일 금요일 퇴근길입니다. 트래버스 LPG 개조 하게 된 계기, 하게 된 과정을 한번 얘기해 볼까 해요. 뭐 LPG 개조라는 게 사실 뭐 이유가 딱히 없죠. 연비 때문에 유류 비용 생각해서 이제 개조를 한 건데, 저번 영상에도 얘기했듯이 아베오랑 트래버스 두 대를 운영할 거냐, 아니면은 아베오를 정리하고 한 대로만 운영할 거냐, 이런 차이 때문에 LPG 개조를 한 거죠. 아베오랑 두 대로 운영하면은 그냥 타는 거고, 아베오를 팔고 트래버스만 운영을 한다면 LPG 개조를 하는 거였고요. 결론은 트래버스 한 대로 운영을 한다. 그래서 LPG 개조를 막 이제 알아봤죠. 여러 군데를. 되게 유명한 데 있고, 뭐 검색해보니까 여러 군데가 있긴 하더라고요. 이제 거기가 제일 유명했던 것 같고, 제가 고른 데는 블루나인 업체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블루나인도 근데 대구에 있고 의왕에 있더라고요. 이게 또 신기한 게 같은 업체는 아니야. 근데 뭐 단순하게는 이제 의왕이 가까워서 선택된 것도 있지만 후기가 좋았어요. 트래버스 이제 카페가 있는데, 트래버스 이제 후기들을 거의 대부분 막 읽어봤는데 후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트래버스니까 지금 39호입니다. 39호. 트래버스 LPG 개조는 2박 3일을 맡겨야 합니다. 그래서 보낼 때는 제가 가지 않고 탁송, 출근해서 타고 가서 회사 쪽에서 탁송을 해서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 올 때는 이제 버스를 그때 탔나? 어쨌든 그렇게 하고, 찾으러 갈 때는 이제 퇴근을 하고 간 거죠. 조금 늦어져도 이제 좀 기다려 주시더라고요. 미리 얘기했던 부분들이라 8시 출근해서 5시에 퇴근이라 그나마 그렇게 늦은 시간까지는 기다리진 않았죠. 우여곡절 끝에 도착은 했습니다. 2층에 있다는 거. 이쪽 길가로 올라와야 돼요. 사장님이. 그래서 이제 가서 지금 설명 영상을 한번 잠시 보고요. 이것도 남겨놓기 위한 거니까 지루하더라도 살짝 봐주시고, 이제 설명 영상 다음에 이제 설명드리는 거는 그냥 같이 찍으셔도 돼요. 네. 일단은 엔진룸에 네. 저희 갈아드린 부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네. 여기 레귤레이터예요. 네. 그 배관 통해서 가스가 액체 상태로 여기까지 와요. 그럼 여기 레귤레이터에다 엔진 냉각수 순환시키면 액체 가스가 기체로 바뀌어요. 네. 그럼 여기가 가스 필터거든요. 네. 이제 기체로 바뀐 가스가 가스 필터 거쳐서 여기 가스 인젝터거든요. 네. 여기에 3개 있고 엔진 카바 안쪽에 또 3개가 있어요. 6기통이니까요. 네. 이제 인젝터까지 가스가 대기하면 이게 블루나인 GBR ECU거든요. ECU. 네, ECU가 이 가스 인젝터를 제어해서 엔진에 필요한 만큼 연료를 넣는 그런 구조예요. 네. 그래서 알고 개조하시겠지만 액상 시스템하고 다르게 가솔린 연료 라인은 그대로 있고요.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레귤레이터, 인젝터, ECU 이런 것들을 추가로 설치를 해서 별도로 연료 라인을 구성해서 LPG를 공급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네. 이렇게 작업을 해드렸고요. 네. 그다음에 충전구는 여기에 설치되어 드렸으니까 네. 가스 여기 넣으시고, 휘발유는 원래 넣던 대로 넣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요즘 가끔 그런 전화들이 오는데, 그 충전구에 충전소 충전구가 네. 구형이 있고 신형이 있고 그래요. 네네. 신형 나오는 것들은 문제가 뭐냐면 얘하고 간격이 너무 좁은 거예요. 구형은 네. 이렇게 딱 압입이 되거든요. 네. 설명을 드리고요. 구멍 크기가 다른 거죠. 네, 이게 일반적으로 지금 쓰는
가스 충전구예요. 네. 그러면 얘는 이게 딱 되잖아요. 네. 근데 그 신형은 이보다 좀 이게 넓어요. 네. 그래서 그 어댑터를 충전소에서 별도로 만들어서 충전을 해주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아. 기본적으로 여기에 있는 공간이 좁기 때문에 아. 저희는 이 남는 공간에 작업을 해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또 신형 충전소 있는데 이제 그 사람들도 이제 이런 개조차들이 오니까 네. 어댑터를 만들어서 아. 지금 대응하고 있어요. 네. 근데 어댑터가 미리 준비가 안 돼 있는 충전소에서는 넣기가 불편하실 거예요. 넣지를 못하겠네. 네, 네. 네. 그다음에 트렁크는 이렇게 마감돼 있어요. 이렇게 지금 원래 순정 넣기가 여기잖아요. 네. 그냥 요것만 보면은 가스 개조했는지 안 했는지 잘 그쵸. 모르실 거고요. 네. 이렇게 열어보면 여기 안에 그 탱크가 있는 거예요. 네. 탱크 번호고요. 탱크 번호는 보이게끔 작업이 돼야 돼서 아크릴로 마감돼 있고요. 아, 아크릴이에요? 네, 아. 이 탱크 일련 번호가 다 보여야 돼요. 네. 그리고 검사할 때요. 요거 볼트 풀룸 이 안에 이제 밸브류, 네. 연료 차단하는 밸브 게이지 같은 거 있고요. 굳이 요거 열어서 보여드리지 않을게요. 뭐 보실 필요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요게 지금 요만큼 절개를 해서 원래는 이 적기함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고기를 잘라가지고. 아, 절개를 한 거구나. 네, 이 수평을 맞춘 거예요. 아니면 네. 그 높이만큼 올라올 거잖아요. 그래서 그 공간은 좀 손해를 보지만 이 높이를 맞춰드렸기 때문에 여기 뭐 차박하고 쓰시는데 전혀 불편하지 않으실 거예요. 이 안쪽에는 약간 좀 무게가 들어가는 것도 들어가도 상관은 없어요? 눌려도 상관은 없는 거예요? 전혀 상관없어요. 아, 네. 네. 뭐든 넣으셔도 돼요. 아, 네. 뭐든 알겠습니다. 넣으셔도 되고요. 네. 네, 이렇게 돼 있고요. 운전자는 이거 스위치가 제일 궁금하실 거예요. 네. 이거 LPG 스위치 여기 설치해 드렸거든요. 네. 지금은 스위치가 오토 모드로 세팅이 돼 있어요. 네. 시동은 항상 휘발유로 시동이에요. 네네. 휘발유로 시동이 걸린 다음에 네. 지금 위에 보면은 녹색불이 깜빡깜빡하고 있잖아요. 네네. 이건 휘발유로 시동이 걸려서 가스로 넘기려고 대기 중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요 밑에 두 개는 가스 양이요. 네. 가득 채우면 오른쪽에 한 칸이 더 뜰 거고요. 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떨어져요. 네. 떨어지다가 요 맨 왼쪽에 불이 하나 안 들어와 있는데 네. 탱크 안에 가스가 15% 정도 있을 때 빨간 불을 표시해줘요. 네. 아, 지금 가스 충전할 때가 됐네. 운전자가 아는 거고. 빨간불 들어왔을 때 충전하면 되죠? 네네. 네. 그 다음에 그 휘발유는 원래 보시던 대로 보시는데 네.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있잖아요. 이제 쓰시다 거의. 보면은 휘발유 N곱을 들어올 거예요. 네. N곱을 들어왔을 때 한 3만원 정도만 넣으세요. 네. 너무 많이 넣지 마시고요. 근데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요. 항상 휘발유 시동이고요. 그 다음에 조금 이따 설명드릴 건데, 그 LPG로 넘어가 가지고 주행 중에 어떤 조건이 되면 휘발유로 자동으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넘어갔는데 휘발유가 없으면 안 될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휘발유는 항상 있어야 돼요. 네. 그 넘어가는 이유는요, 그런 거예요. 아까 엔진룸에 그 인젝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인젝터 옆에 가스 압력을 측정하는 압력 센서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엔진으로 들어가는 가스 압력이 너무 낮다. 그러면 휘발유로 넘기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그 늘상 있는 일은 아니고요. 가스가 다 떨어져 버릴 때까지 탔을 때, 아까 15% 남았을 때 충전하라고 안내 드렸는데 네네. 못 넣을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거의 소진이 되면 가스 압력이 이제 그 설정 압력보다 낮아질 테니까 그때는 휘발유로 자동으로 넘겨요. 네. 그건 이제 그 일반적인 거고요. 네. 특히 이제 10월 중순에서 11월 중순 요 사이에 그게 좀 빈번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추울 때? 네네. 네네. 저희는 그 탱크 안에 펌프가 없어요. LPG를 그냥 가스 증기압으로만 압송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네. 배기 온도가 떨어지면 탱크에서 가스 미는 압력이 약해져요. 네. 그러면은 한겨울에 못 쓰냐, 그건 아니고요. 한겨울이 되면 프로판을 충전소에서 섞어줘요. 네. 증기압을 확보하기 위해서요. 네네. 근데 그 겨울로 완전히 넘어가는 10월 중순에서 11월 중순, 딱 요쯤 때요. 요때는 프로판을 안 섞어줘요. 기존에 이제. 네, 부탄 100%인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이제 그 충전소에서 프로판을 딱 섞어주면 혹한기가 와도 그런 일은 없어요. 네. 네, 근데 10월 중순에서 11월 중순에서 빈번하게 나타나고요. 네. 한겨울에 되면 뭐 영하 20도까지 혹한기가 되는 때 있잖아요. 그때는 프로판이 섞였지만 가스 압력이 현저하게 낮아져서
휘발유로 넘어갈 수는 있어요. 네. 그래서 휘발유 항상 있으셔야 되고요. 네. 근데 이제 시동 걸었으니까 가스를 내가 써야 될 거잖아요. 네. 넘어가는 조건은 두 가지예요. 엔진 온도가 65도 이상 돼야 되고요. 네. RPM이 1300 돼야 돼요. 네. 그래서 지금 설명 들으는 동안 웜업은 돼서 65도 이상 될 거고요. 네. 제가 조건 하나를 더 주면 하나가 1300이잖아요. 두 가지 조건 만족했기 때문에 가스로 넘어가면서 네. 깜빡깜빡하는 게 탁 켜져요. 점등으로 바뀌어요. 그럼 이제 가스로 넘어간 거예요. 네. 이제 평상시에는 그냥 시동 걸고 웜업 하시고 싶으면 하시고 어쨌든 출발하시면 돼요. 네네. 그러면 주행하는 동안 엔진 온도는 계속 올라갈 거고요. 네. 신호 대기하지 않은 이상은 RPM 1300은 돼요. 네. 주행 중에 자동으로 넘어가고요. 넘어갈 때 휘발유에서 LPG로 넘어갈 때 약간 움찔 혹은 뭐 울컥 뭐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고요. 네. 넘어갔는지 안 넘어갔는지도 모르게 그냥 넘어가기도 하고 약간 좀 랜덤이에요. 넘어가는 순간에 약간 울컥임이 있을 수는 있다. 이건 인지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위치 제가 아까 그 설명을 드렸었는데 여기 지금 오토 모드로 세팅이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 수동 모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내 의지대로 연료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 여기 가운데 블루라인이라고 써져 있는 이 안쪽에 스위치가 있어요. 버튼 네. 스위치가. 네. 이거를 눌렀다 떼면 이제 스위치 조작이 가능한데요. 네. 그 운전자가 이 스위치를 조작할 일이 3번이 있어요. 네. 하나는 이제 시연을 해드릴게요. 내가 LPG로 주행을 하다가 그 빨간불 들어오면 15분이니까 가스 넣으라고 그랬는데 못 넣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제 가스 다 쓰면 휘발유로 넘어가요, 자동으로. 제가 지금 임의로 0.5초 눌렀다 뗐어요. 지금 빨간불 들어왔잖아요. 네네. 이게 지금 주행 중 휘발유로 넘어간 상황이에요. 네, 그리고 또 요거를 눌러야 될 때가 이렇게 눌러서 빨간불이 들어오게 해야 될 때가 또 있는데요. 네. 이 차 쓰시다가 정비하기 위해서 정비소 가셨는데 네네. 거기서 진단기 연결이 필요하다. 진단기를 연결할 때는 버튼을 눌러서 빨간불이 들어오게. 네. 이건 휘발유 모드예요. 네네. 휘발유 모드로 전환을 해야 스캐너 통신이 정상적으로 되고 네. 데이터들이 정상적으로 들어와요. 오토 모드나 LPG 모드에서 스캐너를 연결하면 데이터가 쓰레기 데이터가 들어와요. 알 수 없는 데이터가요. 네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마지막 이제 경우의 수 3번째요. 네. 그럴 일은 없겠지만 내가 LPG를 쓰다가 뭔가 문제가 돼서 LPG 운행이 불가하다. 휘발유라도 운행을 해야 될 거잖아요. 네. 그런 경우 아니면 내가 휘발유를 좀 쓰고 싶다. 네. 그럴 때 요걸 0.5차 눌렀다 떼서 빨간불이 들어오게면 휘발유 모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지금은 제가 그 가스를 떨어져서 휘발유로 넘어가는 상황을 보여드린 거고, 네. 그럼 이제 휘발유로 넘어가가지고 그 충전소 가셔가지고 시동 끄시고 이제 가스 넣을 거잖아요. 네. 요 불은 그 한 6초 정도 에스코트 등 떨어지면은 그때쯤 나갈 거예요. 네. 좀 기다리시면 나갈 건데 세번에가 좀 길어요. 떨어지는 속도가 현대차는 금방 떨어지고요. 떨어졌네. 나왔잖아요. 그럼 이제 가스 넣고 시동을 거실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 스위치는 직접 모드를 인식을 해요. 이 앞전에 네. 그 휘발유로 모드를 해놨기 때문에 이제 휘발유로. 제가 그러면 이제 지금 휘발유로 넘어갔거나 아니면 내가 휘발유가 쓰고 싶었거나 그 다음에 정비소에서 진단을 하기 위해서 빨간불이 들어왔거나 그럼 이제 이 상황이 다 정리됐으면 LPG 쓰셔야 될 거잖아요. 네. 그때 요거 가운데 블루라인 스위치를 네. 0.5초 눌렀다 떼주시면 오토 모드 진입이에요. 네. 이건 손님이 한번 직접 해보세요. 감을 알으셔야 되니까 꾹 눌렀다가 떼세요. 네. 이거를 너무 길게 눌러도 안 되고 너무 짧게 눌러도 안 되고 그 변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계속 누르는 경우 있어요. 그러면 안 되고 네. 꾹 눌렀다가 변화가 없으면 다시 한번 0.5초 눌렀다가 방금 누르신 그 속도, 그 감각 있잖아요. 그 정도로 눌러주시면 스위치 세팅이 돼요. 그럼 여기 오토 모드 세팅이에요. 네. 그래서 앞길에다 박으면 이제 자동으로 넘어가는 거고요. 네. 핸들링 때는 차이점이 소리로는 이게 분간이 안 되네요. 네, 모르실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이제 시스템, 저희 시스템하고 스위치 사용 설명, 그 다음에 장착 부분 설명을 드렸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네. 특이사항이나 주의사항이에요. 그 LPG 그 개조를 한 차들은 네. 다 그
특히 이제 저희는 기체 인젝션 방식이라서 이 레귤레터에 네. 냉각수 순환이 굉장히 원활하게 돼야 돼요. 얘가 뜨거워야 액체가스를 쉽게 기체로 바꿔줄 거잖아요. 네. 그래서 냉각수 점검을 좀 잘 해주셔야 돼요. 네. 한 달에 한 번이나 엔진을 교환하실 때 네네. 냉각수 보드 탱크 원래 규정량은 여기인데요. 네. 제가 출고할 때 좀 잔뜩 부어드려요. 네네. 부동에 요만큼 채워놨거든요. 이제 익숙하지 않으면 까먹어가지고 좀 많이 부었는데 어쨌든 여기가 규정 레벨이에요. 이거 화살표 있잖아요. 네네네. 여기까지는 냉각수가 있어야 돼요. 한 달에 한 번이나 엔진을 교환하실 때 보드 탱크 이렇게 보시고 모자라면 보등에 보충해 주시고요. 네. 정비사 기사분한테 해달라고 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엔진오일 교환 주기를 좀 꼬박꼬박 지켜주세요. 네. 아무래도 그 연료가 다르기 때문에 가솔린일 때보다는 조금 더 신경을 써줘야 될 부분이 냉각수하고 엔진오일이거든요. 네. 냉각수 관리 좀 잘 해주시고 네. 엔진오일 교환 주기 좀 꼬박꼬박 지켜주시고요. 네네. 요거 이제 손님이 조금 신경을 더 써주셔야 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이제 특이사항 같은 건데요. 네. 어쨌든 이 차는 휘발유 차잖아요. 네네. 휘발유를 차단하고 LPG를 대신 공급해서 운행하게끔 어떤 튜닝을 하는 거지, LPG 개조차가 휘발유하고 성능이 똑같을 수가 없어요. 네. 똑같다면 그건 거짓말이고요. 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최대한 가솔린에 근접하게끔 뭔가 튜닝을 해드리는 건데요. 네. 차이점이라면 이런 거예요. 그 아이들 안정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아이들이 LPG 때 다소 좀 불안정한다든가, 네. 아이들이 휘발유보다는 다소 불안정할 수 있다. 네. 이건 연료 특성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주행 질감이라고 그러는데 운전성이 그 가솔린하고 똑같지가 않아요. 근데 그 휘발유보다 LPG가 힘이 없다는 건 통상적으로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네. 조금 세밀하게 얘기하면 가감속할 때, 가속이나 감속할 때 약간 그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네. 그건 이제 운전자분이 좀 체감을 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네. 거의 유사하게 LPG에 휘발유에 버금가게끔 최선을 다해서 작업을 해드렸는데, 네. 똑같을 수는 없기 때문에 조금 마음에 좀 품을 좀 가지고 하세요. 알겠습니다. 네. 필터 한 번씩 바꿔야 된다고 하던데. 요거 가스 필터가 네. 교환기가 요거를 바꾸는 거예요? 요거예요. 요거 클램프 하나 둘 셋 넷 요거 풀르고 이걸 빼면 되는데, 네. 방법은 두 가지예요. 네. 4만에서 6만 사이에 교환하시면 되는데, 점검, 가스 필터 교환 겸 전체적으로는 점검을 받고 싶다 그러면 여기로 오시고요. 난 여기 너무 멀어서 올 시간이 없어. 그러면은 택배로 저희가 보내드려요. 그럼 정비소에 가셔서 요거 좀 바꿔주세요 하면 바꿔줘요. 정비소에 휴타가 없지 이거는 교환을 하실 수 있거든요. 네. 그렇게 두 가지 방법이 저거구나. 있어요. 네. 그리고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내용은 사무실에서 설명서를 또 따로 줘요. 네네. 그거 한번 보시면 되고, 안 보실 거예요. 그냥 받아놓으셨다가 쓰시다가 잘 모르시겠거나 필요하면 모르시겠으면 그냥 전화를 주세요. 전화 드릴게요. 전화로 바로 답변 드릴게요. 네. 설명을 이제 사장님한테 듣고 이제 저는 결제를 하고 왔죠. 처음 느낌은 괜찮았어요. 그리고 가솔린보다 좀 조용한 느낌이었고, 출력이 좀 낮아진 대신에 더 조용한 것 같더라고요. 차 배기량이 좀 높다 보니까 출력이 좀 감소가 되더라도 큰 차이는 느끼지 못해요. 아니, 느껴지긴 하지. 근데 막 불편할 정도로 느껴지진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트래버스 개조 비용은 450만원. 간접 광고가 될 수 있겠네요. 지금 벌써 제가 45,000원에 중고를 샀는데, 지금 영상을 찍는 기준으로 딱 5만 5km를 넘어가고 있네요. 그래도 가스 개조하고 몇천 킬로를 탄 거죠. 고향인 전라남도 광진까지 갔다 오고 그랬죠. 제 월급이 200대예요 근데 이거 3600cc 차를 끄는 게 맞나 싶지만, 이제 가족 차로 타는 거고, 그래서 LPG 개조를 했잖아요. 기름값 많이 들어가니까. 운영을 해보고 이제 이런 것들을 힘들다 아니면 할만하다, 이거는 이제 뭐 나중에 좀 더 타보고 나오겠죠. 뭐
뭐 그 돈에 이 차를 타냐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뭐 해보는 거지 뭐. 다 이런 것도 도전 아니겠습니까? 카푸어까지는 아니잖아. 아니지 않나요? 맞을 수도 있고. 근데 지금까지는 만족하고 타고 있어요. 이제 약간의 또 단점이라기보다는 단점도 있고 약간 이슈 사항이 있어서 한 번 더 방문을 했어요. 문제가 좀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큰 문제지. 위험했고. 그건 다음 영상에 올리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짧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짧게 얘기하려고 해요. 저도 시간이, 체력이 안 되는 거죠.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